사회복지사 고윤수입니다. 우선 먼 길 오신 세 분의 후보 환영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유시문 후보께서 정견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호 1번 유시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올라올 때 유심히 보셨겠습니다만 저는 7살 때 다리를 다쳐서 지금까지 절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괜찮는데 저의 바로 밑에 동생이 제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 중학교 진학하는 나이가 되어서 하도 시골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한 집에서 둘이 공부를 시킬 수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동생 보고 나는 다리도 절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네가 1년 꾸서 그렇게 가라고 제가 강건을 했습니다. 그러던 우리 동생이 저한테 진학을 양구하고 농사를 짓고 하도 농사가 지겹고 힘들어서 서울로 도망을 와가지고 나머지 점원 생활을 하다게요. 17살에 안국동 로타리에서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46년째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46년간을 이 동생을 뒷바라지하면서 바라보는 저의 죄책감은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어떻게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로서의 지가 살아온 삶은 클라이언트의 삶이라면 우리 동생을 46년간 뒷바라지한 이 삶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저는 불굴의 정신과 헌신을 가졌습니다. 기업을 운영해서 우리 회사는요. 대한민국에서 규모에 비해서 사회공헌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서울시 1호고 전국의 2호로서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저 미중유의 IMF 사건과 그리고 금융대란 속에서 모든 기업인이 대개 근로자를 거리로 내쫓고 구조조정을 할 때 저는 우리 근로자 한 명도 내쫓지 않고 내 품으로 안아가면서 그들의 생활을 지켜주었습니다. 기업 복지를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저의 사회 공헌 활동과 장애자로서의 자수성가한 그것을 인정해서 4강급 공직인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초대 원장으로 저를 임명해 주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원장 말입니다. 저는 공적으로 국가 경영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당신이 이 출마를 했느냐? 작년 12월 가랑비 내리는 어느 날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5명의 이사장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사장님들이 당신이 왜 나왔느냐?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돈도 있는데 왜 이 나왔느냐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런 대답 저런 대답을 하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 뭡니까? 그러니까 해관 짓는 거다. 우리 사회복지사의 수건사업인 해관을 당신이 짓는 거다. 당신은 기업 경영도 해봤고 또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해왔기 때문에 당신은 해관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치인처럼 공약으로 끝나는 약속을 하면은 내 인생이 죽는다.
이때까지 정직과 헌신으로 살아온 고달픈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데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우선 저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땅도 부지도 알아보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는 화치를 얻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약을 해놓으니까 잘했다는 분도 많지만은 또 그 중에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서 일하기도 전에 이거 재수 없어가지고 이거 하겠나 싶은 생각도 갑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는 불굴의 정신이 저의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이 약속을 꼭 지키리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제가 공약이었고요. 두 번째로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지위 향상요. 이거요, 이때까지 우리 수많은 선배들이, 지금까지 우리 후진들이 여러 면에서 우리가 힘을 쏟아왔지만은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힘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우리의 힘을 결집시킨과 동시에 연대를 해야 됩니다. 연대의 복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융합의 복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를 한번 이 네이버나 인터넷으로 저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사회복지사들 가운데서 한국 사회와 언론에 계속 뉴스를 생산해 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처럼 우리 언론에 많은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이것이 바로 60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달리 표현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정부와 협상을 할 때, 우리 정부와 주장을 할 때 그만큼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지가 사회복지사로서 당당한 힘을 가지고 정부하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우리의 그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여타 여러 가지 불리한 의뢰 입장을 내가 대변할 수 있다. 힘이 있는 사회복지사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요, 일자리 창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요 열심히 공부하고 현장에서 일해가지고 왜 복지관에만 일해야 됩니까? 왜 좁은 여기에서만 일해야 됩니까? 저 넓은 한국 사회에 그 많은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중앙정부에도 진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진출하고 공공기관에도 진출해서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그 넓은 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복지관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나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자신 있다 하는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고요. 예, 잠깐만요. 지금 차임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요, 이따가 공통 질문 사항에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오흥숙 후보님께서의 정계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시문 후보 또 조승설 후보와 함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에 입후보한 기호 2번 오흥숙입니다. 이번에는 2번입니다. 저는 출마의 변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힘있는 사회복지사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복지는 중심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회 양극화와 또 사회 안전망의 취약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기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한국의 복지체계는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사회복지 현장과 사회복지사들의 위상은 왜곡되어 있는 바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입장과 견해는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국가의 복지정책의 행정 파트너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사협회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 논의에 있어서 우리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현장에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대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사회복지사협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모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협회가 회원들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조직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회원들을 멀리하고서야 어떻게 힘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온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를 회원이 주인인 그런 조직체로 변화시킨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복지사협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이슈나 문제점들은 일일이 거론하기에도 매우 방대할 정도로 많은 분야와 양에 걸쳐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양적인 측면에서 빈약한 우리 복지 확충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복지 클라이언트의 이해를 대변해야 되겠고, 현장의 우리 복지사들이 책임성과 전문성을 다할 수 있도록 안팎의 지원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개혁적인 시도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는 매우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사안입니다. 우리들의 처우는 지금 꽤 향상된 바도 없지 않습니다만 상당수는 공무원 대비 처우가 일정 비율 아주 낮은 형편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결실을 보았지만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고쳐야 되겠고 적극적으로 이를 위해서 이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활동 현장별로 매우 다르게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우리들의 임금이 단일 임금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협회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임금 협상을 위해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하고 권익위원회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담 공무원이 지금 1만 명이 넘었고 올해도 또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깔때기 현상 없애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지방협회 회장 시절 적정 직무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일에 매우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절대 부족한 공공영역 사회복지사 충원을 위해서 범사회복지계와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새로운 활동 영역을 개척해가는 사회복지사를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지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파행적인 복지 구조가 시설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지만 근현대 사회복지 역사는 매우 확충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공영역, 기업, 부설, 재단, 언론, 사회적 경제 영역, 마을 만들기, 조직 영역, 시민단체, 개인적인 프리랜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은 대단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영역의 전문직이나 일반 인력들과 같이 활동할 때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진출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대한민국 사회 어디에서나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사회복지사협회가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를 정치 참여의 발판으로 삼는 것, 이것과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정치 세력화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결집된 힘, 그것으로 정치 세력화해야 됩니다. 정당에 줄을 대거나 정치 권력에 줄을 서서 외부의 힘으로 정치 세력화하는 거 한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가치를 수호하는 사회복지 전문직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또한 수호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존중받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협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개인의 정치적인 참여의 기회나 한 방편으로 협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협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결집된 힘을 통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협회를 이용해서 정치 세력에 줄을 서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배척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또한 저는 사회복지사대 결집된 힘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협회가 민주적이고 투명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선제 도입 처음부터 온라인 투표 실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직선제가 가지는 의미에 맞게 최대한 많은 회원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협회와 선관위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선제는 기존 대의원제와 달라서 최대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의원제도 또한 모든 회원들의 대의를 하는 대의원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의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직선제를 통하든지 혹은 추천제를 통해서 대의원들이 대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협회가 강력한 협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협회가 강력해져야 되고 또한 지회가 강력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협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강력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회와 지방협회, 한 사협은 역할 분담을 대단히 섬세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협은 지방협회를 또 지방협회는 지회를 지원함으로써 중요한 영향력 있는 단체가 하도록 하는 것에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사협 회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번 조승철 의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바람을 쐬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제주도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귀한 자리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아마 오늘 저의 삶 속에 또 중요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귀중한 아마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사 동지 여러분, 기호 3번 조승철입니다. 저는 저를 한 줄로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제일 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제 같은 동료 기관장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뼛속까지 사회복지사 조승철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말은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로 제 인생을 살아와 제 인생의 전부가 사회복지였고 지금도 사회복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15년의 삶을 또 사회복지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의 사회복지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저에게는 소중하고 또 당당하고 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행복한 그런 사회복지사라고 저는 당당하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 실업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회복지 실무자로 일을 시작했고 중간관리자로 또 기관장으로 또 제가 31세에 법인을 설립해서 저희가 법인의 대표로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제가 경기도 공기업의 최연소 기관장으로 임명받아서 공기업의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3년 3개월을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소중한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또한 특히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나왔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진다면은 저는 제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서 또 제가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해 오면서 정말 주변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또 주변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그 피눈물을 닦아주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그것을 닦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울타리할 수 있는 조직은 유일하게 사회복지사협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사회복지 공제 대표직을 사임하고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 2012년 1월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시한 공약의 대부분은 그 당시 제가 출마하면서 제시했던 공약이고 그동안에 제가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실천해왔던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실천해왔던 결과를 통해서 2013년 11월 28일 날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추대 의결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사 동지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희망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쫓아가고 또 두려움을 피해가 나간다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 있고 정말 사회복지사로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소중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승철 저 또한 이 두 가지 희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본 희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본 희망은 바로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간절함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피눈물 흘리고 그리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인생이고 본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어떤 심정으로 현장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바로 저에게 제 가슴에 담아있는 희망이고 그리고 그들이 또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 동지 여러분, 제가 오늘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출마하면서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서 경험해왔던 것을 대한민국 사회복지사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개 지회를 설립 운영하면서 저는 사회복지사협회 가장 중요한 것은 풀뿌리 저는 사회복지사협회들이 지혜가 활성화돼야지만이 저는 도협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중앙협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고 이것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공약의 주된 공약으로 지혜 활성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서 20개 지혜를 운영하면서 지혜 활성화를 위해서 지혜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그 결과 제가 2011년도 회장 취임 이전에 1,800명의 회원에서 2012년도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3,500명, 작년에 3,800명의 회원으로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회원들과 소통하는 협회였고 회원들의 신뢰감을 주는 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통을 얘기하지만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소통은 저는 의미 없는 하나의 울리는 메아리 같다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제가 회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대의원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50%는 지혜의 비례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0%는 누구나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나가 대의원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임위원회를 개방했습니다. 세대별을 개방했습니다. 성별 개방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수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보수교육비를 현재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돈으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돈 5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저는 그 자체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10개 시군에서 현재 보수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가 허접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현재 그 조례의 근거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처우에 개선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24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또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회복지사가 있다면은 그 어려운 사회복지사를 대변하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정말 현재 중앙협회가 갖고 있는 불통의 병을 해소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해서 정말 대한민국 사회복지사들에게 희망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 동지 여러분,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당당할 수 있는 협회, 그리고 당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협회장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호사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정견 발표 내용을 여러분께서 들으셨습니다. 좀 이따 공통 질문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갖고 계시는 내용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정견 발표의 이제 순서와 역순을 섞을 것인데요. 이 점을 미리 인지해 주시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3분 내에 드릴 테니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나온 것은 76년 대학을 졸업하고 78년에 생명의 전화 준비위원회를 만나면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5년간을 생명의 전화 현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현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1년만 일해야지, 1년만 일해야지, 일할 사람이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하면서 저만큼 버텨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했고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는구나 해서 대학원에도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안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회복지학은 환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문에서 실천으로, 실천에서 학문으로. 현장에서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책도 저를 가르쳤고 은사님들도 저를 가르치셨지만 선배님들도 저를 가르치셨지만 현장에서 저는 동료들과 많이 배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좀 가벼운 얘기 하겠습니다. 양현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K-팝 스타에서 동료 10명이 뛰어난 선생 한 명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료들 속에서, 후배들 속에서 선배님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더 확인하고 동료들의 사랑과 우정 속에서 또 사회복지 가치를 지킨다고 하는 동료 애 속에서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제가 66명의 진성회원을 2,700명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640명이 더 불어서 3,3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단단하게 잘 서 있습니다. 회장이 잘해서가 아니라 회원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66명에서 2,700명으로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회원들의 결집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사회복지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단단하고 든든한 조직이 됐습니다. 믿을 수 있는 조직이 됐습니다. 한 사역도 그렇게 제가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같이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3번 조승철 후보님의 관련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하는 또 행동하는 소통하는 협회를 만들겠다라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회장으로 2012년 출마할 당시에 했던 세 가지 비전과 동일합니다. 협회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회원들 중심이 돼야 되고 회원들이 힘들어할 때 회원들에게 울타릴 수 있는 조직이 협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특히 단일급여 문제를 많은 후보님들이 말씀하십니다. 현재 단일급여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노인복지사업지침이나 장애인복지사업지침이나 아동사업지침에는 급여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이 지방 내려올수록 강제성이 아니라 임의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중앙협회가 제시하는 지침에 근거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 일환으로 현재 처우등 법을 개정 또는 시행령을 만들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처우법에 보면은 사회복 정당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조항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 법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개정을 또한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통해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처우법의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수교육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보수교육의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양질의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회복지사들의 위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 2년도 있고 3년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4년도 있습니다. 물론 5년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연수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에 있어서 5년 정도는 돼야지만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사회복지사들이 그 위탁에 대한 어떤 심력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부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바람에 있어서 사회복지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실제로 사회복지 시설이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 위탁이 변경하자고 했을 때 경기도 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그것이 실제로 영향을 미쳐서 정상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앙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익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는 권익위원회를 신설하고 복지신문고 제도를 도입해서 언제라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회복지사 또한 부당한 현장에서 부당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 적극 협회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류시문 후보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협회의 이 정책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요, 사회복지사의 모든 정책은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협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63만 사회복지사와 국민들이 우리가 가진 힘을 모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여러 가지 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문제는 법적으로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가사 지금 이 분권 교부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4년까지인데 내년부터는 보통 교부세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에 관리 지침이 내려와도 지방의 자치방 자치정부의 재정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안 따라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전국적으로 급여 체계가 단일화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서울 사회복지사들의 월급 다르고 제주도 사회복지사들의 월급 다르는 거요. 대한민국의 복지를 다 같이 하면서도 사람 차별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냔 말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소.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문제냐. 분권 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교부세로 넘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는 중앙정부에서 그걸 책정해야 된다. 시도 재정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제도적인 법적인 개혁이 이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는 지가 앞장설 자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이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된 얘기를 또 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복리후생이 노동의 양에 비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또 사회복지 기관 시설별로도 임금 혹은 복리후생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노동의 대가의 적절성,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권익 옹호 방안에 대해서 또 후보들의 견해를 듣는 기회를 들어보겠습니다. 3번 조승철 후보님이 먼저, 그 다음에 류시민 후보님이 두 번째, 오홍식 후보님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3번 조승철 후보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권익 증진이 협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하고, 또 협회장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는 정말 회원들을 위한 조직이 돼야 되는데, 정말 그 회원들을 위한 조직이 뭐냐,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법이 있는데 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에 단일급여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개정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군조례 어떤 시도 조례는 거의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조례가 현재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경기도 사회복지협회장으로서 금년도 1월까지 시군 조례가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통해서 전국으로 시군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최소의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법의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법의 시행령에 단일 급여안이 들어가고 그 단일 시행령에 충분한 어떤 처우와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저는 그 사회복지사들이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어떤 심지원 사업이라든지
가족 여행이라든지 또 힐링이라든지 우리가 협회비를 내면서도 실질적으로 협회비를 내는데 협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장기 근속자들에게 저는 그 안식 지원 사업을 통해서 2주간의 쉼과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족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4인 가족으로 100만 원씩 지원한 사업들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5년 내외에 어떤 사회복지사들에게 소진 예방을 위해서 힐링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일개 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어떤 처우 개선의 일환 또 어떤 내부의 어떤 권익 증진의 일환으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적극 추진하고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시민 후보께서 이제 관련돼서 처우 개선 관련 답을 주시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 사회복지관 또는 이 사회복지협회나 이런 유관단체에 취직을 하면요, 떠납니다. 빨리 떠나요. 그것은 이 꿈과 이상을 가지고 취업을 했으나 그러나 막상 해보니까 이게 장래성이 없다. 이거 결혼하고 나중에 노년이 돼도 제대로 보장이 될 것인가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 사회복지계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많고요. 또 중년이 되면은 애들도 다 크고 이 애들이 이거 중고등학교 댕기고 대학 댕기고 이래는데 보면 이 생활고에 이게 시달립니다. 같은 경력의 공무원보다도 또는 다른 직종에 있는 사회 경력직보다도 현저하게 불리한 월급을 받고 중절을 보내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은 울고 살아야 할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이다. 노년은요, 모아놓은 재산이 없으니까 한숨 쉬고 사는 노년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삶의 질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은요,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이거는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어떤 대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그런 이 시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 그 일에는 적어도 지가 앞장서는데 제일 아주 거기 좀 적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2번 오홍숙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점에 왔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조금 더 일찍 왔어야 될 변곡점, 우리가 변화의 꼭대기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제가 서울 지역을 좀 돌면서 오랫동안 함께 복지관 현장에서 일했던 복지관 협회장님, 선배님을 뵀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서울에서 임금 테이블 만들면서 이때까지는 하후 상박 해서 기관장님들이 굉장히 야박한 인상을 해왔는데 이번에 크게 개선해서 기관장님들의 그 처우가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하시고 굉장히 기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서 또 영역에 따라서 처우가 지금 개선되어 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처우가 여전히 낮아서 비정규직 많고 정말 바로바로 떠나야 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일하는 복지사들도 많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법에서 정한 공무원 처우에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걸 제가 판단해 볼 때 95% 수준이냐 100% 수준이냐 이미 넘어선 것도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 현실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은 수당체계로 움직이는 데 비해서 기본국가 수당체계인데 우리는 연봉체계로 움직이는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해서 임금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 내실 있는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공공에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십니다만 서울개선위원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에 통용될 수 있는 임금 체계 만들겠습니다. 아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시화하고 전국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를 꾸준히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압력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지방협회들, 사회복지사들 힘을 모아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부산광역시 처음으로 사회복지 예산 20% 운동을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지금 현재 예산이 33%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예산의 총액을 늘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우리 처우로 직결되도록 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우 개선 반드시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한행범 후보께서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 발표를 지금부터 8분간에 걸쳐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사회복사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정견 발표에 참여해 주게 돼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중앙회장에 나오신 세 분들은 저하고 아주 가능한 친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정견 내용이나 지방협회 정견 내용이나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앙협회 지금 현재 부의장을 맡고 있어서 저분들하고는 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협회 발전 방안에서 논의해온 그런 사이들입니다. 혹 저분들이만 이번 회장이 된다면은 세 분 중에 제가 생각한 데는 혹 수석 부회장으로 지명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 사회복지만 40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주도청에서 14년을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고 국민연금의 자료를 옮겨갖고 21년 동안에 전국을 돌아다니고 제주지사장 2번, 부산지사장, 마산지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금연금 있을 때 상당히 업무 추진력에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도 지구 회관 도남동에 정부청사협회에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5번째로 회관을 제가 유치해서 지금 제가 홍보물에 보고 알고 좀 사진이 있지만 성대하게 이렇게 준공식도 가진 저의 전력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주도 사회복지사 제1호입니다. 1호라는 게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사 제도가 생겨서 제가 1호라는 어떤 선배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협회장을 수행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그러한 선배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일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협회는 회원 중심의 협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단 법인이기 때문에 중앙협회의 우리 지방은 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의 중심에 의한 협회가 운영이 되지 않고는 재원 연출이라는 게 상당히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저는 몇 년 동안에 도청의 어떤 저희 업무의 당일성을 설득해서 운영비라는 것을 예산을 확보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몇 년 전에는 그 주무과에서 이 사단 법인에 대한 지원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까지도 동결되는 어려움을 겪어서 한 2년 동안은 상당히 진짜 협회 운영에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금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운영에 약간은 숨통을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협회 회장들이 지방협회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기대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방협회장이면서도 업무 추진력이나 중앙 네트워크에 어떤 힘을 많이 발휘해왔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 사회복사들한테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복권기금에 의해서 녹색자금을 제가 5년 동안에 20개 시설에 26억을 유치했습니다. 다른데 그런 데 없습니다. 중앙에 가서 제가 조금 그래도 입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과 그런 성과를 거둬왔다.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일이란 것은 사람 중심에서
능력과 추진력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사회복지사 보수개혁이 연간 한 1000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보수개혁이 없을 때는 협회장이라는 것은 사실 명예직이고 그래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그저 이름만 올려놓고도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사업하는 단체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협회장을 하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어떤 때는 종일 협회에서 근무를 합니다. 보수교육 할 때 우리가 20차례, 1년에 25차례 정도의 교육을 다른 교육까지 하면 25차례 교육을 합니다만은 교육할 때마다 회장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또 우리 외래 교수들이 육지에서 전부 옵니다. 한 번 교육할 때마다 외래 교수 제가 두 분씩 초청을 합니다. 그분도 섭외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활동을 하려면 회장이 비록 비상근이지만은 상근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다시 회장직에 이렇게 나눴냐? 저는 시간적 요구가 있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사회복지 노하우를 그대로 붙이기가 아쉽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나의 정열을 더 한번 바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 저는 그런 각오에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저는 어떤 사심이 있거나 자리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를 이 협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98년도에 아까 우리 사회를 모시는 우리 선관위원장 박채상 교수님이 서울대 사회에서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이름만 있고 간판도 없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협회장 해달라고 해도 누구도 승낙 안 했습니다. 저한테 왔더라고요. 제가 제주시장 국민연금 제주지사장 팬입니다.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수락을 해서 사무실 신제지 얻고 상근 직원을 채용하고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범으로 시작한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의 사무실 태동의 시작입니다. 저는 6년의 사회복지사 협회장을 하면서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단체에서 행사했으면 쫓아다녔습니다. 어떤 일이든 저에게 주어진 것은 시간의 구애됨 없이 찾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 열정입니다. 저는 업무에 대해서 깊이를 잘 모르지만은 사회복지의 깊은 전공 공부를 안 했지만은 그러한 희망과 미래를 여러분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면에서 다시 회장 선거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한편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마지막 3년의 임기를 저한테 주신다면은 이 3년의 임기는 그전에는 대의원 죄로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직접 선거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저는 공약, 아주 큰 공약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및 권위 증대에 대해서 중앙협회 후보장들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1로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제안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강하게 추진해서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는 사회복지사의 경제 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복지계가 흐트러졌습니다. 화합해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뭔가 주장한 것을 얻어낼 수가 있고 우리들의 희망을 걸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사회복지계 화합, 소통, 상생하는 길을 어떤 제도나 어떤 위원회나 어떤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 탐날 장애복지관 조금 전에 우리 신군지사님 계실 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인이 쉼터, 종합회관 이것을 반드시 이번 도시에 나오신 분들한테 공약으로 제시해서 5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돈 한 돈 빈 공터 도유지에다가 건립계획을 3년이든 5년이든 중장기 계획을 해서 이것을 반드시 추진해갖고 우리 사회복지단체 전부 선박살이하는 부분 단체들을 한데 모아서 교육시설, 회의시설, 다목적시설 여러가지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중장기 계획으로 반드시
제 임기 중에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2번 임태봉 후보님의 출마의 변 및 주요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10여일 동안 사회복지사협회 입후보를 해서 제가 이렇게 사협회장이 되면 이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지역사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고되기도 했고 긴장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동안 묵혀 있었던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를 긴장시키기도 했고 또한 설레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장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저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 사회복지계가 과거형 사회복지에서 이제는 철저하게 미래만을 바라보고 미래형 사회복지로 개혁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스스로의 충정도 느꼈습니다. 저는 25년 전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경비원으로 입사를 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25년을 돌이켜 보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멀게 온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고 고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들의 끈끈한 정열과 애정과 함께하자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뜨거운 열정과 전문성 하나로 지난 98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관 평가에서 전국에서는 드물게 단 한 번도 전국 최우수 기관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장으로 부임이 되어서 그 당시 중위권이었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을 부임 2년 만에 역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직업재활기관을 서귀포에서 전국 평가에서 전국 1위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기호 2번 임태봉은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나름대로는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가장 전문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아동 분야, 여성 분야 모든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는 사회복지사인데 혹시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혹시 예측하고 계십니까? 1년 후, 3년 후 우리 사회복지 정책이, 우리의 예산이, 우리의 복지 후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가장 현장가인, 가장 전문가인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누가 결정합니까? 사회복지 예산을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의 처우를, 우리의 인건비를 누가 결정합니까? 지금까지는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 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관으로부터, 정치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이용자로부터 우리는 의리였어요. 가장 현장 전문가인 우리가 왜 의리가 되어야 됩니까? 이제는 한번 갑이 되어 봅시다. 사회복지사 도내 1만 명이 있습니다. 이 1만 명 조직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그걸 모릅니다. 2014년 현재 약 400명 정도가 회비를 냈습니다. 1만 명 중에. 이러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외부와 관과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의 결속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화합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사협회를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는 그 시점부터 외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줄 아십니까? 내가 변해야, 우리가 변해야 외부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가지 비전을 정책으로 내놓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통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미래에는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부적으로 소통도 없는데 외부에서 우리가 관과 도민과 정치계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현장가입니다. 앞으로 한 달에 30명씩 1년 360명 임기 3년 동안 현장가 1000명을 반드시 만나겠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는 그분들의 애환과 그분들의 비전과 그분들의 미래를 함께 소통하면서 반드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사협회 사무실을 가보셨을 겁니다. 혹시 가고 싶습니까? 예. 가고 싶은 분은 가서 열심히 토론을 하십시오. 저는요, 사협회 사무실 혁명을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사 협회 사무실은요, 사무실 공간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카페 형태로 만들어서, 라운지 근무 형태로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아카데미 같은 것을 개최하고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소통과 문화를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지나다가 차 한잔 마시면서 못다한 일을 저녁에 할 수도 있고 회장과 저녁에 같이 대화도 할 수 있도록 카페 형태의 사무실로 개조시켜서 임기 내에 라운지 형태의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로 개조시켜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공무원들과 인접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차 마시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정부가 사협회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무슨 상을 주고 있는지, 어떤 행사가 있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SNS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장기 군속자에게 쉼 프로그램을 반드시 제도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내외 연수를 연수를 겸한 힐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 수준의 봉급과 특히 이번에 알아보니까요, 정말로 열악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역아동센터, 여성시설, 그 다음에 주단기 시설 같은 데들. 사실은 이 조직부터 빨리 평균적으로 기준을 올려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우리 여러분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몸이 부서져라 여러분들의 맨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사 여러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금 보수교육을 받고 계신데 만족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시간만 이수하게 받으십니까 혹시? 아니면 실무에 적용되는 전문가 보수교육으로서 진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라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보수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커리큘럼과 지능별로, 연차별로 사회복지사들의 요구에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내공이 있는 전문 강사가 인력풀이 부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교육 자체가 의무교육이나 기본교육 정도로만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각 직능별 현장과 연계해서 교육 주제나 강사나 장소 등을 함께 결정하여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수교육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리 보수교육 매뉴얼을 발간해서 현장 중심의 분야별로 단계별로 전문화되고 심화 교과 과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직능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법정 교육 보수교육과 더불어 연동된 인접 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 노력,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사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해서 궁극적으로 각 직능별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전문가가 되는 자격 취득, 교육기술 시간 인증 등의 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기획 분야, 정치 분야, 정책 분야, 예산 분야, 사례관리 분야, 지역사회 조직 분야를 반드시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2009년부터 시행이 돼서 5년 동안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약 1,10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 재작년에 한 870명, 금년에는 한 1,200명이 교육 대상자로 우리가 잠정 취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서 우리가 아직 그 추진 단계에 약간의 모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보수교육 제도도 중앙 단위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보수교육 수강료가 지금 현재 그 전국적 48,000으로 된 저희 제주는 38,000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그 창원시하고 몇 개 시에서는 이 보수교육 수강료를 12로 확보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그 지자체 단체별로 이런 것들 정부가 공유되다 보면은 앞으로는 우리 제주에서도 여러분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을 받는데 해배갖고 와서 교육받으러 하면 조금 약간 꺼릴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경감하든지 해소하는 쪽으로 제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신호교육을 이게 아까 후보도 말씀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 중심의 신호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 교육으로 많이 전환시켜 나가고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선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보수교육 내용을 특성화, 종사별 분야별, 종사 기간별로 제도화해서 내실로 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갔습니다. 보수교육은 여러분이 부담 안 되는 쪽으로 개선되고 반드시 그렇게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협회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 활동을 해야 될지 또 구체적인 이에 따른 행동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2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자료를 약간 생각해서 저희 그 사회복지사표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아래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 시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앞으로 좀 더 연구 발전시켜서 그 내용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받아야 될 부분, 지켜야 될 부분, 신분 보장 받아야 될 내용들을 조례 개정 내용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 및 권익증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교육과정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 실태 및 개선 대책도 함께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개발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장 사회복지사 간 소통 및 화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사 새로운 영역 확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의 일터, 취업, 이거 상당히 당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주도 1만 명 사회복지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장 사회복지사 2,000명입니다. 지금 이번 사회복지 공무원의 응모율이 20대 1이라는 아주 높은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 일터 만들어 줍시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 오늘날 사회복지사의 가장 심각한 고민, 정책 방향 중에 가장 고민은 사회복지사가 배출되는데 배출되는 만큼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회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갖는 양면성은 재정 여력의 취약성도 있지만 그 반면에 중앙정부의 저복지 정책에 연동되지 않고 제주만의 복지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 청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회복지는 복지 틀 안에 가둬둬서는 안 됩니다. 네트워킹 시대에 맞게 경제 분야, 산업 분야, 문화 분야, 여가 분야, 노동 분야, 교육 분야, 환경 분야까지
넓게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선 일반 사회복지사들의 직업군을 빨리 조사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사가 도대체 70%가 넘는 80%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 직종하는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인사권자들과 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그 일자리를 넓히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 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뜻을 같이 하는 인접 분야, 다시 말해서 협의회,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장애인 총연합회, 학계, 이러한 여러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인접 분야와 함께 연대해서 사회복지 정책 기능이나 실행 기능, 평가 기능까지 함께 역할을 하는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